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4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 만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 정화라든가 경금, 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병화는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일간병화가 약하면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화가 좋아하는 것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은 좋았지만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와 같은 식상인 토가 많게 되면은 병화를 갖다가 심각하게 회귀무광하기 때문에 병화는 회강, 빛을 가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토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병화 태어난 월령이 미월이죠. 물론 4, 5, 미 남방으로서 화토가 같이 왕한 계절이긴 하더라도 미월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4월과 5월은, 특히나 4월은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걸록격이 되고 5월은 병화 입장에서 양인격이 돼서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일단 회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미월은 역시나 4, 5미 남방 화가 세력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미월이 병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뭘 쓴다?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고요. 미토 자체가 건조한 토이기 때문에 미토를 윤택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4, 5 미월은 수가 절태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수의 세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신금이 있어도 좋겠지만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재생살의 구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용신이 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미월은 임수가 용신이고 경금이 희신이라 하더라도 일간 병화 자체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데, 만약에라도 이건 원칙이고, 만약에라도 뭐 이렇게 병오 일주가 돼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미월의 병화가 임수 경금을 쓰는데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의 세력이 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운은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사주 원국이 목화의 세력이 왕하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병화. 자,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토를 보면 화생토 하게 되죠. 화생토의 관계. 이거는 일간인 병화가 토를 생한다. 내가 생하죠. 아생자라고 하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참고로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하는 거고, 아생자는 내가 뭔가를 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는 어머니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건 뭡니까? 뭐 자식
생각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의 창작물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식상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거 식상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상관격이 되는데, 화가 토를 생하는 상관격이죠. 화토 상관격에 미월은 토가 왕하고 일간 병화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화토 진상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가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기토가 있는데, 만약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초기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겁재격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병화가 정화를 봤다고 해서 사주격에는 겁재격이라든가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중 정화가 투출됐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냥 화토 진상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을목이 투출됐을 때는 정인격, 기토가 투출되면 당연히 화토 진상관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물론 사후 미월의 병화이기 때문에 미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이죠. 모든 것은 병화의 강도보다는 미토 토가 왕한 것을 더 세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기퇴과하다 또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히나 병화라든가 정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회기 무광이 된다. 그래서 병화의 빛을 회강한다,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봤을 때 병화의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구조되죠. 특히나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거나 시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심각하게 병화를 할 수 있다? 회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이라고 합니다. 사오미 남쪽으로서 화토가 같이 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월의 병화도 물론 토가 왕해서 신약으로 보지만은 병화 자체가 기세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화는 어느 정도 기세가 있다면 뭘 취한다 그랬습니까? 임수로서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를 당연히 임수로 병화를 보강하는 것은 기본인데, 중요한 것은 대운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수용신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만은, 미월의 병화는 임수를 용신으로 하더라도 미월의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그리고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한 점 정도 있어서 임수를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자, 명식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재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진토 이렇게 얻게 되면은 토 왕절의 진토, 이게 습토냐 이거 건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더욱더 설기하고,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가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이거 자꾸 병화가 신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첩신이라고 하죠. 들첩자 몸신자, 남녀가 서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애질 하려고 합니다. 딴 데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꾸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또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병자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병자 일주 대체로 남녀 불문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정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가 되면 안 된다? 좌우충이 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좋은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아주 그냥 깨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의
병화가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연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미에 통근할 수 있죠. 진에 통근할 수 있죠. 진중 개수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통근. 자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이 간목은 약한 간목이 아니고요. 이 간목은 병화로 이렇게 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이 간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 나쁜 사주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월의 병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자수, 진토, 신금 이렇게이기 때문에 미월의 정화를 하더라도 신약하다라고 했고, 간목이 병화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나쁜 점이 뭡니까? 미월의 병화가 약한데 토왕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약한 병화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하게 되죠. 설기퇴과하게 된다. 다른 말로 병화 입장에서는 회기무광이 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하다.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해주고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는 그런 구조.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간목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자시도 그렇고 무술시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무자시는 자수라도 있지만은 무술시는 도, 진토, 술토의 뿌리를 완벽하게 내린 이 왕토가 되겠으나 심각하게 병화를 회강하죠. 제 아무리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 무토를 제하기는 힘이 들 겁니다. 토다 오히려 목절이 될 수도 있는,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저 병화를 좀 생해주고 무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축시도 자축합토가 되겠죠. 충미충은 되지 않습니다. 자축합토가 되고 기토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나 병화의 기운을 너무너무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심각하게 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으로 와서 병화를 좀 보강이고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화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의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죠. 인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더 세력을 크게 얻을 겁니다. 간목이 능히 병화를 생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인시 나쁘지 않고요. 물론 여자도 경인시가 나쁘지 않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오히려 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병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구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 자체는.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임수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임사시는 절대 없으니까 개수가 투출된 것도 그냥 좋고요. 병화가 사에 뿌리를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는 개사시를 좀 더 추천드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개사시는 나쁘지 않은 사주인데 오늘 중에서 또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에 더불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바로 이 갑오시. 만약에 이것이 병신시였다라고 봤을 때는 갑오시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지만은 이거 병신시가 아니라 병자시기 때문에 갑오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 당연하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 합의되죠. 신자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병화가 2개 있어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신자 수국이 되고 일간 병화 너무 약하죠. 당연히 병신시도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녀불문하고 경인시 저는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남녀불문하고 개사시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임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임진시는 가능하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